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우리 촬영하는 날 비가 참 많이 오는데 우리 수험생분들한테 피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우선은 오늘 이제 우리 문법 교재 진도를 나가는 날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교재 우선 22페이지 한번 펼쳐보시겠어요? 네, 챕터 1입니다. 챕터 1. 자, 일단은 챕터 1의 이름을 보면 막 주어, 동사, 목적어, 보호, 수식어 이런 거 나와 있는데 뭐 이런 기초적인 개념이 시험에 나와? 싶겠지만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챕터 1에서는 어떤 것이 시험에 나오고 우리가 뭐 어디에 중점을 두고 공부해야 할지를 한번 학습을 해볼 텐데요. 우선 교재의 구성을 보시면은 이렇게 22페이지와 23페이지에 걸쳐서 기본기 다지기라는 아주 기초적인 이야기가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건너뛰고 우리는 24페이지로 들어가서 바로 주어 자리에 시험에 출제되어지는 것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우리는 이 주어라고 하는 것은 문장의 주인공이죠. 네, 그래서 주인이에요, 주인. 그래서 주어는 문장 주로 맨 앞에 위치하게 되는데 이 주인이라고 하는 이 주어 자리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는 없어요. 네, 우리가 주연 배우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연기도 잘해야 되고 인지도도 있어야 되고 이런 사람들이 주연 배우 하듯이 아무나 주어를 할 수는 없어. 그래서 우리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지에 대해서부터 암기를 하고 넘어가셔야 되는데 그렇게 총 5가지가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어떻게 외우시면 되냐면 명사, 대명사, 동명사, 투부정사, 명사절 이 순서로 외우시면 가장 좋아요. 얘네들을 묶어서 우리는 명사 역할 하는 것이라고 부를 겁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영어에서 명사 역할 하는 건 총 몇 가지? 5가지. 누구 있다고 여러분? 같이 오늘 외워볼까요? 자, 누구 있다고 여러분? 명사, 대명사, 동명사, 투부정사, 명사절. 그거 이제 여러분 교재에 적혀 있습니다. 필기하실 필요가 없어요. 제가 필기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 여러분들한테 미리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24페이지 1번 보시면 우리는 형광펜을 들어주시고 자, 주어 자리에 올 수 있는 것은 명사 역할을 하는 것들이다. 명사 역할에다가 딱 밑줄을 끄시고 그 명사 역할하는 것에 5가지가 있다라고 교재 1번 밑에 보시면은 파란 색깔로 기재가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총 5가지가 들어갈 수 있는데 그것에 관한 예문을 하나씩 볼 건데요. 너무 쉬운 예문은 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명사 역할하는 게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당연히 대명사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명사구. 명사구라고 하는 것은 명사가 포함되었는데 단어가 여러 가지인 거를 명사구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 이 두 번째 문장을 보시면 지금 protest, 항의하다, 시위하다 라는 이 동사 앞자리에 many라고 하는 명사와 many를 앞에서 꾸며주고 있는 수량 형용사 many people 이라고 하는 명사구 당연히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거 물어볼까요 시험에? 안 물어봐요. 아무리 우리 시험이 쉬어져도 주어 자리 대명사 들어가는 거 아니? 명사구 들어가는 거 아니? 이런 거를 물어보진 않아요. 그럼 이제 여러분 어디서부터 시험에 물어보냐? 볼펜 들어보세요. 빨간 색깔. 자, 빨간 색깔 볼펜 드셔가지고 그 1번 밑에 동명사구, 투부정사구, 명사절 요거 3개를 빨간 색깔로 딱 묶어주세요. 이렇게 3개를 딱 빨간 색깔로 묶어주시고 요 3가지가 가장 어렵기 때문에 시험에 출제된다고 하면 요 부분에서 출제가 되어집니다. 자, 우리 여러분 동명사가 무엇인가요? 기본적인 이야기지만 한번 얘기를 풀어봐요. 동명사가 뭐죠? 이름이 다 가르쳐줘요. 동사를 활용해서 명사처럼 쓰는 것. 그게 동명사입니다. 우리가 영어의 단어를 만들 때 동사를 제일 많이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 언어를 다른 통사들도 막 만들라 그러는데 새로 만들기 귀찮은 거야. 그래가지고 야 우리 이미 만들어 놓은 동사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고안낸 녀석들이 동명사, 투부정사, 분사 이런 녀석들이에요. 그래서 그 첫 번째로 우선 동명사구라고 하는 것은 동사 원형에다가 뒤에 ing를 붙여서 명사처럼 쓸 거예요. 명사처럼 쓴다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집어넣어서 사용하겠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명사처럼 쓰기 위해서 동사처럼 하다, 이다 이렇게 해석하지 않을 것이고 해석을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 등으로 명사처럼 해석도 해줄 거예요. 그게 바로 동명사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동명사는 동사 원형에다가 뒤에 ing라는 꼬랑지를 붙여서 주목보호 자리에 넣어서 명사처럼 쓰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동사에 ing를 붙였다 해서 이 동사가 원래 들고 다녀야 하는 꼬리를 떨어뜨리고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는 없어요. 다시 말하면 쉽게 제가 비유를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가 다음 시간에 예를 들어 삭발을 하고 왔다 생각해봅시다. 예를 들어 저 가끔 삭발의 충동을 느껴요. 그런 거 없으세요? 저는 옛날부터 머리카락이 너무 귀찮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말리는 게 너무 한세월이지 않으세요? 그래서 단발로 잘랐다가 지금 좀 기르고 있는데 머리를 묶으려고 옛날에 제 머리 탈색을 지금 한 10몇 번 한 머리카락이에요. 지금 개털입니다. 근데 탈색을 많이 해보신 분 혹시 제 말에 공감하실까나? 머리 말리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안에 단백질이 없어서 그렇대요. 그래가지고 진짜 팔이 아프고 막 이래가지고 진짜 머리 삭발하고 싶다. 삭발하고 가발 쓰고 다니면 괜찮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내 얘기를 왜 하냐면 제가 예를 들면 다음 주에 삭발을 하고 수업에 나타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머 저 사람 누구야? 왜 갑자기 영어를 가르치고 그래? 뭐야 제 이름이 뭐래? CC 아니야? 뭐 이렇게 여러분 얘기하실 거야? 아니죠. 제가 머리를 깎아도 저는 여전히 비비안입니다. 제가 얘기를 왜 하냐?
동사 원형에 ing를 붙여도 얘는 이 뒤에는 이 앞에 적혀있는 동사의 꼬리를 계속해서 들고 다녀야 해요. 그래서 동명사가 주어 자리에 들어가면 동사 앞자리에 있는 주어가 상당히 길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 동사의 꼬리를 계속 들고 다녀야 하는 무거움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동명사구가 주어 자리에 나왔을 때는 주어가 길어질 수 있고 우리가 수험생들이 딱 보기에는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 구조가 진술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시험에 동명사, 투부정사, 명사절 요 세 가지는 출제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 동사 앞자리에 우리는 drink, 마시다 라는 동사에 ing를 붙여서 주어 자리 넣었어요. 마시는 것, 마시려면 마시는 대상이 필요하고 그 대상의 꼬리를 뒤에 이렇게 끌고 나온 겁니다. before bed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수식어구 있기 때문에 괄호 열고 괄호 닫으면 자기 전에죠. 침대 전에, 다시 말하면 자기 전에 한 잔의 우유를 마시는 것은,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하셔야 될 것은, 자, 질문 드릴게요. 여기서의 주어는 침대입니까? 그러면은 우유 한 잔입니까? 아니요. 이 문장의 주어는 누구죠? drinking입니다. 그래서 자기 전에 우유 한 잔을 마시는 것은 하고 이제 동사가 들어가요. 근데 내가 얘기를 왜 하냐면 지금 묶어놓은 세 가지 동명사구, 투부정사구, 명사절은 똑같이 뒤에 꼬리를 길게 들고 다닌다라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방금 전에 빨간색으로 세 가지를 엮으셨죠? 그 옆에 그래서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게 바로 수일치라고 하는 개념이 상당히 자주 나오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쉽게 얘기를 해보자면 이렇게 동명사를 주어 자리에 넣어놓고 얘 꼬리를 뒤에 이렇게 막 들고 나올 건데 그리고 이제 이 뒤에 이렇게 동사를 쓸 거예요. 근데 꼬리에 s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is를 쓸 것이냐 쉽게 얘기해서 are를 쓸 것이냐라는 수일치 문제가 나왔을 때 이걸 어떻게 우리가 판단하고 문제를 풀어줄 거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항상 머리를 보고 결정을 해야지 꼬리를 보고 결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동명사, 투부정사, 명사절이 나왔을 때는 하나의 행위를 주어로 삼기 때문에 항상 단수 취급해야 된다라는 것이 시험에 정말 자주 출제되어지는 포인트입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수일치를 배우고 있는 건 아니지만 제가 수일치 가서 또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중어인 건 뭐가 중어인지는 알고 가야 하니까 여러분한테 주어 자리에 동명사, 투부정사, 명사절이 나올 수 있는 이유는 뒤에 들고 나오는 긴 꼬리 때문에 헷갈릴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그렇구나 라는 그 출제 포인트의 이해는 조금 하고 가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전에 우유 한 잔을 마시는 그 행위 하나 자체가 이렇게 가는 거죠. is a good way, 좋은 방법입니다. 뭐 할 좋은 방법? 잘 좋은 방법. 이렇게 해석이 되어지고요. 우리는 여기 적혀있는 soundly에다가 딱 빨간 색깔로 밑줄 한번 꺼보시면 soundly는 여러분 뭐 소리와 관련된 거 아니고 요거 한 단어로 바꾸면 well입니다. well, 부사예요. 잘이란 뜻이에요. 잘, 깊이, 잘.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동명사 구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구나라는 거 정도는 이제 머릿속에 한번 입력을 했으니까 두 번째 길어질 수 있는 주어 투부정사구가 있습니다. 동명사구 만들면서 같이 만드는 녀석이 투부정사구예요. 투부정사구는 쉽게 얘기해서 to 다음에 동사 원형을 적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얘도 이 to 뒤에 있는 이 동사 원형에 걸맞는 꼬리는 얼마든지 들고 다닐 수 있는 녀석이고요. 동명사와 투부정사의 공통점은요. 해석을 동일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는 것, 하기 이렇게 해석하고 동명사나 투부정사나 형태만 다르지 주어 자리 들어갔을 때 나머지 것들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인지 여기 밑에 있는 예문을 보면 To become a leader is not easy에서 동사가 is 나시죠? 요 앞자리가 주어 자리입니다. 자, 이 주어 자리 여러분 질문 드려볼게요. To become이 주어예요? leader가 주어예요? 네, 이게 머리라고요. 이게. 물론 여기서부터까지가 다 주어져. 근데 둘 중에 하나를 더 지역적으로 우리가 따져보자면 얘를 보고 얘를 선택하는 거라고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여기 리더는 왜 나왔냐? 앞에 적혀있는 become이 이형식 동사니까 뒤에 보호 꼬리를 들고 나와야죠. 그래서 지도자가 되는 것은 쉽지 않아요. 지도자가 쉽지 않다는 게 아니라 지도자가 되는 것이 쉽지 않다고요. 그러면 선생님이 이 자리에 to become 자리에 becoming 적어도 상관없나요? 아니, 당연히 상관없죠. becoming a leader 쓰던 to become a leader 쓰던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즉 둘 중에 하나 고르라는 시험에 절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주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길어질 수 있는 녀석 중에 가장 길고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명사절입니다. 자, 우리 여러분 명사절이라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복기를 해보자면 명사절은 명사의 역할을 하는 자리에 동사를 포함한 단어 여러 가지가 들어가면 명사절이라고 하죠. 절이라고 하는 것은 단어가 여러 개인데 동사가 포함되어 있는 걸 절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인지 요 예문을 한번 봅시다. What the singer wants the most is to be famous 예요. 자, 여러분 동사 찾아보세요. 동사 어디에 있어요? want, one more. is, 동사가 두 개죠. 그러면 동사가 두 개면 주어도 두 개여야 해요. 왜? 둘은 항상 세트로 돌아다녀야 되니까. 그러면 지금 want에 대한 주어는 the singer 앞에 적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에게 질문은 이 두 번째 진술되어 있는 is라고 하는 동사에 대한 주어는 요 앞자리가 모두 주어 자리로 빠지는 거죠. 근데 이 주어 자리에는 명사 역할을 하는 것이 나올 건데 그 자리에 단어가 여러 개인데 동사가 포함되어 있네? 그럼 우리는 그걸 명사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명사절이 주어 자리에 나오고 그걸 끌고 다니는 요놈의 왓에다가 빨간색으로 세모를 딱 쳐보면
그 절을 들고 나와서 연결시켜주는 요 what을 바로 우리는 명사절 접속사라고 부르는 거죠. 네, the most는 가장이나 동석이고요. 동명사와 투부정사의 공통점은요, 해석을 동일하게 합니다. 네, 그래서 하는 것, 하기 이렇게 해석하고 동명사나 투부정사나 형태만 다르지 주어 자리 들어갔을 때 나머지 것들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인지 여기 밑에 있는 예문을 보면 To become a leader is not easy에서 동사가 is는 아시죠? 요 앞자리가 주어 자리입니다. 자, 이 주어 자리 여러분 질문 드려볼게요. To become이 주어예요? leader가 주어예요? 네. 네, 이게 머리라고요, 이게. 물론 여기서부터까지가 다 주어져. 근데 둘 중에 하나를 더 지역적으로 우리가 따져보자면 얘를 보고 얘를 선택하는 거라고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여기 리더는 왜 나왔냐? 앞에 적혀있는 become이 이형식 동사니까 뒤에 보호꼬리를 들고 나와야죠. 그래서 지도자가 되는 것은 쉽지 않아요. 지도자가 쉽지 않다는 게 아니라 지도자가 되는 것이 쉽지 않다고요. 그러면 선생님 이 자리에 to become 자리에 becoming 적어도 상관없나요? 아니, 당연히 상관없죠. becoming a leader 쓰던 to become a leader 쓰던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즉 둘 중에 하나 고르라는 시험에 절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주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길어질 수 있는 녀석 중에 가장 길고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명사절입니다. 자, 우리 여러분 명사절이라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복기를 해보자면 명사절은 명사의 역할을 하는 자리에 동사를 포함한 단어 여러 가지가 들어가면 명사절이라고 하죠. 절이라고 하는 것은 단어가 여러 개인데 동사가 포함되어 있는 걸 절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인지 요 예문을 한번 봅시다. What the singer wants the most is to be famous 예요. 자, 여러분 동사 찾아보세요. 동사 어디에 있어요? want, one more. is, 동사가 두 개죠. 그러면 동사가 두 개면 주어도 두 개여야 해요. 왜? 둘은 항상 세트로 돌아다녀야 되니까. 그러면 지금 want에 대한 주어는 the singer 앞에 적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에게 질문은 이 두 번째 진술되어 있는 is라고 하는 동사에 대한 주어는 요 앞자리가 모두 주어 자리로 빠지는 거죠. 근데 이 주어 자리에는 명사 역할을 하는 것이 나올 건데 그 자리에 단어가 여러 개인데 동사가 포함되어 있네? 그럼 우리는 그걸 명사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명사절이 주어 자리에 나오고 그걸 끌고 다니는 요놈의 왓에다가 빨간색으로 세모를 딱 쳐보면 그 절을 들고 나와서 연결시켜주는 요 왓을 바로 우리는 명사절 접속사라고 부르는 거죠. 네, the most는 가장이라는 뜻을 가진 부사죠. 가수가 가장 원하는 것은 되는 것이야, 유명해지는 것이야 이렇게 가죠. 그래서 명사절이 주어자리 들어갈 수 있구나 라는 거 정도 기억하시면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어자리 들어갈 수 있는 5가지 명사, 대명사, 동명사, 투부정사, 명사절 중에 동명사, 투부정사, 명사절은 주어자리 들어갔을 때 상당히 길어질 수 있고 따라서 수일치와 연관되어 나올 수 있는데 동명사, 투부정사, 명사절 주어는 무슨 동사 취급한다고요? 단수 동사를 써야 된다. 그것이 주된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 2번에 보시면 주어는 뒤에 분사구나 관계절의 수식을 받을 수 있으면 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런 거 적혀 있는데 안 볼 겁니다. 넘어갈게요, 여러분. 안 보셔도 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자, 보지 말라는 소리가 안 나온다가 아니라 앞으로의 여러분들이 커리큘럼 안에서 자연스럽게 학습하게 될 부분이라 지금 안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3번 보세요. 뭐 너무나도 기초적인 이야기여서 이것도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가는 거지 이거 자체를 시험에 물어보진 않죠. 문장 맨 앞에 적혀있다고 모두가 다 주어는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 문장의 주어는 where 이고 당연히 얘의 주어는 many people 이지 맨 앞에 적혀있는 in the United States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로 수식어구죠. 그래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자, 우리는 바로 오른쪽 2번 페이지로 넘어가기 전에 아주 오래됐죠? 10년 정도 된 10몇 년 된 기출문제가 밑에 교재 1번 하고 밑에 나와 있죠. 그죠? 보이세요? 그때 된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 2번에 보시면 주어는 뒤에 분사구나 관계절의 수식을 받을 수 있으면 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런 거 적혀 있는데 안 볼 겁니다. 넘어갈게요, 여러분. 안 보셔도 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자, 보지 말라는 소리가 안 나온다가 아니라 앞으로의 여러분들이 커리큘럼 안에서 자연스럽게 학습하게 될 부분이라 지금 안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3번 보세요. 뭐 너무나도 기초적인 이야기여서 이것도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가는 거지 이거 자체를 시험에 물어보진 않죠. 문장 맨 앞에 적혀있다고 모두가 다 주어는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 문장의 주어는 where 이고 당연히 얘의 주어는 many people 이지 맨 앞에 적혀있는 in the United States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로 수식어구죠. 그래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자, 우리는 바로 오른쪽 2번 페이지로 넘어가기 전에 아주 오래됐죠? 10년 정도 된 10몇 년 된 기출문제가 밑에 교재 1번 하고 밑에 나와 있죠. 그죠? 보이세요? 네, 요게 오른쪽에 적혀있는 게 교재 페이지 수예요. 네,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돼요. 거기 1번에 선지가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2번만 보세요. 자, 2번이 맞는지 틀렸는지를 판단해보세요. 자, OX Educates is the key to broadening the mind and nurturing the soul. 어때요? 맞나요? 이 문장의 주어가 is 앞자리겠죠? 자, 주어 자리 들어갈 수 있는 거 몇 개? 대답해주세요. 몇 개? 5개. 뭐였어요? 명사, 대명사, 동명사, 투부정사, 명사절.
투부정사, 명사절. 그럼 여러분 지금 주어 자리에 educate 뭐예요 이거? 동사잖아요. 교육하다. 그러면 동사가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이거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옳지 않은 것이죠? 나머지 선지 몰라도 정답 2번 처리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죠. 그래서 이런 쉬운 문제들도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공무원 수험생분들이 진짜 어려운 것만 시험에 나올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아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틀린 게 없지 않나 하고 대충 보다가 찍고 나오게 되고 그리고 이제 해설지 보고 내가 아는 거 틀렸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거의 educate를 education이라고 뒤에 꼬리를 바꿔주면 되겠죠. 그죠? 명사로 바꿔주면 되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핵심입니다. 뭐 하는 데 있어서 and로서 지금 전치사 쓰레기들을 이렇게 연결하고 있습니다. 영혼을 기르고 정신을 넓히는 데 있어서 핵심입니다. 이 형식 문장이죠. 그래서 우리는 요거 2번 정답 처리가 되어진다. 요 정도 수준. 네, 넘어갈게요. 이제 동사 자리. 자,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동사만 잘 파악해도 사실상 문법의 진짜 반 이상은 끝난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동사 자리는 항상 시험의 메인 출제 포인트가 되어집니다. 동사 자리에는 여러분 누가 들어갈 수 있어요? 주어 자리에는 명사 역할하는 게 들어갈 수 있었다면 동사 자리에는 누가 들어갈 수 있죠? 당연히 동사 역할하는 거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동사 역할하는 게 뭐가 있는데요? 동사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크게 얘기했을 때 우리가 비동사가 있죠. 그 다음에 비동사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동사 복시 맞나요? 이 문장에 주어가 is 앞자리겠죠? 자,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거 몇 개? 대답해주세요. 몇 개? 5개. 뭐였어요? 명사, 대명사, 동명사, 투부정사, 명사절. 그럼 여러분 지금 주어 자리에 educate 뭐예요 이거? 동사잖아요. 교육하다. 그러면 동사가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이거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옳지 않은 것이죠? 나머지 선지 몰라도 정답 2번 처리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죠. 그래서 이런 쉬운 문제들도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공무원 수험생분들이 진짜 어려운 것만 시험에 나올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아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틀린 게 없지 않나 하고 대충 보다가 찍고 나오게 되고 그리고 이제 해설지 보고 내가 아는 거 틀렸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거의 educate를 education이라고 뒤에 꼬리를 바꿔주면 되겠죠. 그죠? 명사로 바꿔주면 되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핵심입니다. 뭐 하는 데 있어서 and로서 지금 전치사 쓰레기들을 이렇게 연결하고 있습니다. 영혼을 기르고 정신을 넓히는 데 있어서 핵심입니다. 이 형식 문장이죠. 그래서 우리는 요거 2번 정답 처리가 되어진다. 요 정도 수준. 네, 넘어갈게요. 이제 동사 자리. 자,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동사만 잘 파악해도 사실상 문법의 진짜 반 이상은 끝난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동사 자리는 항상 시험의 메인 출제 포인트가 되어집니다. 동사 자리에는 여러분 누가 들어갈 수 있어요? 주어 자리에는 명사 역할하는 게 들어갈 수 있었다면 동사 자리에는 누가 들어갈 수 있죠? 당연히 동사 역할하는 거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동사 역할하는 게 뭐가 있는데요? 동사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크게 얘기했을 때 우리가 비동사가 있죠. 그 다음에 비동사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동사, 일반 동사가 있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동사가 혼자서 표현을 못하는 의미들을 더해주기 위해서 또는 문법적으로 더해주기 위해서 도와주는 녀석이 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 이렇게 세 가지가 동사 자리에 들어갈 수 있죠. 그러면 여기서 얘가 중요하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자, 여러분 빨간 색깔 볼펜 한번 들어보시죠. 동사 자리에 동사 원형 플러스 ing나 to 동사 원형은 올 수 없다. 아니 당연히 못 나오지. 동사 원형에 ing를 붙이면 이거는 동명사 아니면은 분사란 말이야. to 플러스 동사 원형은 to 부정사지. 이게 어떻게 동사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겠어?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 하실 수 있으세요. 아닌데요 선생님, 동사 원형에 ing 동사 자리 들어가는데요. 예를 들어서 쉬운 예 선생님 하나만 적어볼게요. She is dancing. 그녀는 춤추고 있는 중이다. 이 문장 한번 보세요. 선생님 동사 자리에 ing 들어갔잖아요. 자, 뭘 얘기하는 거냐면 is가 동사 자리에 들어간 거죠. 그리고 is 뒤에 꼬리에 ing를 붙여서 진행 시제를 표현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ing만 동사 자리에 들어가면 말이 안 된다라는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래서 그런 아주 기초적인 얘기인 것 같지만 시험에 나옵니다. 네, 그래서 알고 가셔야 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예문이 쭉 적혀 있는데 자, 칠판 보세요. 칠판 보시고 여기 세 번째 적혀 있는 예문 둘 중에 하나 골라볼까요? Most students regard 또는 regarding team as their leader. 앞에 거 뒤에 거. 당연히 앞에 거. 맞습니까? 얘가 주어죠. 대부분의 학생들은 여깁니다. 누구를요? A as B. 팀을 그들의 지도자라고 여깁니다. 선생님 이게 왜 목적어 이게 목적격보예요? 모르는데요. 선생님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기다리세요. 우리 챕터 2에서 배울 거니까.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지금 요 강의를 들으실 때는 요게 동사 자리에 단독으로 들어갈 수는 없구나라는 것만 알고 가시면 된다고. 그럼 이것도 여러분 골라보세요. She was a teacher before she became 또는 to become a writer. 그럼 이건 뭐예요? 그녀는 선생님이었대. 전에 그녀가 작가가 되기 전에. 주어 다음 자리잖아요. 근데 투부정사가 어떻게 들어가냐고. 당연히 우리는 앞에 있는 became이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정말 기초적인 얘기이지만
시험에 나오네 라는 거 기억을 해주셔야 한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 2번에 보면 동사는 수, 시제, 태를 적절히 써야 된다고 적혀있는데 우리는 수, 시제, 태를 진짜 날 잡고 딱 배우는 날이 오기 때문에 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넘어오세요. 직장 갑니다. 자, 챕터 1은 쉬운 얘기는 쓱 훑고 넘어갈게요. 자, 이제 목적어로 넘어왔습니다. 목적어. 목적어가 무엇이죠? 목적어는 동사의 대상이 되는 말이죠. 그죠? I like you. like. 좋아하는 대상이 되는 말. you. 이게 목적어죠. 그죠? 근데 이 목적어 자리에도 아무나 들어갈 수 있지 않아요. 우리 목적어 자리에도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었던 그 5가지 녀석들이 그대로 모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5가지가 무엇이었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명사, 대명사, 동명사, 투부정사, 마지막 명사죠. 예, 얘네들은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시험에 나오는 게 뭔지를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여러분 이제 옆에다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적어주세요. 목적어 요 페이지 옆에 출제 포인트 이렇게 적어보세요. 자, 여기서부터 슬슬 이제 시동을 걸어요. 아, 이제 좀 시험에 좀 내볼까? 주어 동사 너무 쉽나? 하고 이제 출제자들이 자주 냅니다. 이 목적어 자리에 시험의 출제 포인트는 뭐냐면 어떤 동사들 중에요. 이 성격이 아주 그냥 지을 리을 맞은 애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우 편식하는 것처럼 아우 나는 있잖아 나는 그래 네가 말하는 대로 난 성격이 그렇게 안 좋아. 그래서 나는 해석이 똑같이 되어지는 동명사, 투부정사 둘 중에 한 녀석이 그렇게 내 뒤에 오는 게 싫어. 이렇게 편식하는 애들이 있어요. 둘의 해석이 똑같은 거 알아. 근데 그냥 난 둘 중에 한 녀석이 싫다고. 이렇게 이 동사들 중에 목적어 자리에 동명사와 투부정사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사용하겠다라는 편식쟁이들이 있다고요. 얘네들이 예외죠. 왜? 원래는 여러분 목적어 자리에 5개 다 들어갈 수 있어요. 누굴 써도 상관없다고. 내가 전달하는 의미에 따라서 5개 다 쓸 수 있어요. 그런데 편식하는 몇몇 동사들만 나 둘 중에 하나만 쓸 건데 이렇게 예외를 규정을 뒀기 때문에 우리 시험은 공부를 한 사람과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은 사람을 나누기 위해서 치르는 게 시험이기 때문에 이런 예외 상황들을 항상 시험에 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쌤 얘가 투부정사를 선택할지 동명사를 선택할지 이 기준이 있나요? 싶으시면 기준이 있는 것도 있는데 없는 것도 있기 때문에 차라리 속편하게 암기하시는 것이 더 빨라요. 그리고 몇 개 없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오는구나 라는 것만 지금은 유념해 주시고 제가 외워야 할 타이밍이 되면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이런 게 시험에 나오는구나. 이 정도만 지금은 유념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당연히 명사와 대명사는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지 않겠어? 네, 너무나도 기초적인 얘기니까 저는 3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동명사구, 투부정사구, 명사절 당연히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데 요걸 볼 때도 우리는 똑같이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 뒤에 꼬리가 길어질 수도 있다 라는 거는 유념해 주셔야 합니다. 해석은 똑같이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He loves cooking for his family. 그는 사랑합니다. 요리하는 것을 사랑합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그의 가족을 위해서요. The baby, 그 아기가요. Suddenly, 갑자기요. started, 시작했어요. 뭐를요? 우는 것을 시작했어요. 이렇게 ing, 투부정사 뒤에 아무런 꼬리가 없죠. 그 말은 여기 적혀있는 cook과 cry는 일형식 동사로서 뒤에 꼬리를 수반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 외우실 거야? 외우지 마시지. 예, 제가 몇 척과 cry는 일형식 동사로서 뒤에 꼬리를 수반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 외우실 거야? 외우지 마시지. 예, 제가 몇 청식입니다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외우세요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만 외우시고 나머지는 안 외우셔도 됩니다. 불필요한 공부는 하지 마시고. 자, 그리고는 여러분 명사절 봐봐요. 자, 이제 구문이 길어져서 어려운겨. 자, 이 문장. I heard that he retired last year. 내가 들었슈. 듣는 대상. 뭘 들었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앞에 적혀있는 hear의 대상을 나타내는 목적어 자리죠. 목적어 자리에는 명사 역할하는 5가지 중에 하나가 나와야 하는데 그 목적어 자리에 단어가 여러 개입니다. 근데 그 안에 동사가 있네요. 명사 자리에 단어가 여러 개인데 동사가 있다. 그럼 우리는 뭐가 들어갔다? 명사절이 들어갔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명사절 접속사고 바로 대신입니다. 내가 들었어. 뭘 들었니? 그가 작년에 retire, 은퇴하다라는 뜻이죠. 그죠? 작년에 은퇴했다라는 것을 들었다.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만 생각하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근데 이제 문제는 형광펜을 들어주시고 저 오늘 처음으로 별표 쳐요. 26페이지 2번에는 별표를 3개를 박아주세요. 별표를 무려 3개. 자, 여러분 우리는 이 2번 옆에는 뭐라고 적어놓으시냐면 빨간 색깔 볼펜을 드셔가지고 오형식이라고 적어주시오. 자, 여러분 조금 졸리시거나 하시더라도 지금은 절대 주무시면 안 되고 귀 쫑긋 하셔야 돼요. 아셨죠? 네, 이때까지 배웠던 것이 제일 중요한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형식은 어떻게 생겼냐 얘기를 해보자면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이렇게 생긴 게 이제 오형식이죠. 그죠? 주어도 동사도 목적어도 목적격, 보어도 다 한따까리 하는 녀석들이에요. 다 자기가 잘난 줄 알아. 다시 말해서 문장의 필수 요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자, 한번 얘기해 봅시다.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거 몇 개? 5개. 명사, 대명사, 동명사, 투부정사, 명사절이었죠? 그 중에서 길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거 누구 있었어요? 동명사 또, 투부정사 또, 명사절. 그래요. 이 오형식의 구조에서요. 목적어 자리에 동명사나 투부정사나 명사절이 들어가면 얘가 이 자리가 너무 길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불상사가 생기냐면 여기 맨 뒤에 꼬랑지 붙어있는 이
내가 계속 안 보이는 것 같잖아. 짜증나. 야 나도 중요하걸라? 하면서 얘가 막 화내. 그래가지고 둘이 막 싸우다가 막 전쟁을 해. 막 야 네가 중요하냐 내가 중요하냐. 근데 둘이 똑같이 중요한겨. 그래갖고 둘이 합의를 봐요. 어떻게 합의를 보냐면 야 명사랑 대명사는 내가 봐줄게. 근데 동명사, 투부정사, 명사절 너네가 들어왔을 때 몇? 자 여러분 우리는 이 2번 옆에는 뭐라고 적어놓으시냐면 빨간 색깔 볼펜을 드셔가지고 오형식이라고 적어주시오. 자 여러분 조금 졸리시거나 하시더라도 지금은 절대 주무시면 안 되고 귀 쫑긋 하셔야 돼요. 아셨죠? 네, 이때까지 배웠던 것이 제일 중요한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형식은 어떻게 생겼냐 얘기를 해보자면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이렇게 생긴 게 이제 오형식이죠. 그죠? 주어도 동사도 목적어도 목적격, 보어도 다 한따까리 하는 녀석들이에요. 다 자기가 잘난 줄 알아. 다시 말해서 문장의 필수 요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자 한번 얘기해 봅시다.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거 몇 개? 5개. 명사, 대명사, 동명사, 투부정사, 명사절이었죠? 그 중에서 길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거 누구 있었어요? 동명사 또, 투부정사 또, 명사절. 그래요. 이 오형식의 구조에서요. 목적어 자리에 동명사나 투부정사나 명사절이 들어가면 얘가 너무 이 자리가 너무 길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불상사가 생기냐면 여기 맨 뒤에 꼬랑지 붙어있는 이 목적격 보가 시위를 합니다. 야 네가 너무 길어가지고 사람들이 나 눈치 못 채는 것 같아. 아 너 때문에 내가 계속 안 보이는 것 같잖아. 짜증나. 야 나도 중요하걸라? 하면서 얘가 막 화내. 그래가지고 둘이 막 싸우다가 막 전쟁을 해. 막 야 네가 중요하냐 내가 중요하냐. 근데 둘이 똑같이 중요한겨. 그래갖고 둘이 합의를 봐요. 어떻게 합의를 보냐면 야 명사랑 대명사는 내가 봐줄게. 근데 동명사, 투부정사, 명사절 너네가 들어왔을 때는 우리가 양보하고 살자. 사람 사는 게 좋은 거라고. 어떻게 양보를 하냐면 이렇게 세 개가 들어갔을 때는 얘를 너무 기니까 지가 목적격 보호 자리 뒤쪽으로 이동해주기로 약속을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협상이라는 것은 오로지 한 사람의 희생만 있진 않잖아요. 양보 서로 해야지. 그래서 뒤로 가주는 대신 자기 자리를 비우긴 좀 그래서 바지 사장을 앉히기로 약속을 해요. 그 바지 사장을 it을 앉혀주기로 약속을 합니다. 이게 바로 여기 2번에 적혀있는 구조예요. 이걸 우리는 문법에서 가목적어, 진목적어라는 구조로 보게 됩니다. 이 가목적어가 it이고요. 진짜 목적어가 뒤에 숨어져 있는 길어져 있어서 뒤에 가 있는 투부정사, 동명사, 명사절 이런 걸 이제 진목적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구조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건 여기 한번 읽어보면서 갈게요. 자 형광펜 들어보세요. 투부정사구 목적어나 대절 목적어가 자 여기 대절 위에다가 이렇게 적어요. 명사절입니다. 이 명사절. 근데 쌤 왜 대절이라고 적혀있어요? 시험에 늘 대절만 공무원 시험에 나와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적어놓겨. 명사절은 다 되는데 대절이 늘 시험에 나와서 그렇게 적혀있다. 우린 공무원 수험생들이니까. 그래서 투부정사구나 대절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와 함께 오면 다시 말하면 오형식에서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게 되면 이런 이야기죠. 3형식에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지. 이때 진짜 목적어를 목적격 보호 뒤로 보내고 그 목적어가 있던 자리에 가짜 목적어 누구를 사용한다고 여러분? it 여기 형광펜 쳐줘요. 바지 사장은 얘밖에 없어. 누구만 쓸 수 있다고 여러분? it 나머지 안 돼. 오로지 누구만 된다고 여러분? it 이해하셨죠?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출제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또 이제 여러분들 이런 얘기 하실 거야. 선생님 동명사가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면은 가목적어 진목적어 구조를 안 쓰나요? 쓰죠. 근데 왜 여기 교재는 안 적혀있어요? 우리 시험에 안 나와서 안 적혀있는 거라고. 이해하셨어요? 네, 우리는 정말 많은 영어 문법 중에 공무원 시험에 나오는 이만큼의 문법만 보고 있는 거야. 네, 그래서 여기에 한정된 이야기를 수험서에 적어놓은 거라고요. 우리 시험에 안 나오는 것까지 다 적어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지 예문을 볼 건데 여기 아래에 적혀있는 예문들 있지 않습니까? 그 예문들도 형광펜으로 딱 묶어갖고 별표 예문 많이 봐야 돼. 요 2번 파트는 예문을 많이 봐야 돼. 자주 봤던 것도 또보고 해주세요. 자 무슨 말인지 첫 번째 예문 한번 볼게요. 자 칠판 한번 봐봐요. Laptops make to work almost anywhere possible 이렇게 적혀있거든요. 앞에서부터 우리가 구문을 보면 랩탑은 만든야 뭐를 만드니? To work almost anywhere 거의 어디에서나 일하는 것을 만든대. 어떻게? possible able로 끝나면 형용사죠. 형용사는 필수 성분인 보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품사죠. 목적격 보호죠. 거의 어디에서나 이러는 것을 가능하게 만든다. 자 여러분 이렇게 문장을 썼어요. 이거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아니 협상해놓고 협약 매겨놓고 이렇게 안 쓰기로 했잖아요. 이렇게 쓰는 순간 전쟁이요. 이렇게 쓰면 맞다 틀리다? 틀리다라는 거야. 이렇게 안 쓰고 어떻게 써야 된다고요? 이 길어진 녀석을 어디 뒤로 보내기로 타결했다고 우리가? possible 뒤로. 그럼 그 빈자리에 누구 넣어야 된다고요? it. 그럼 어떻게 돼? 요렇게 돼. 그래서 요 문장은 틀리고 요렇게 바꿔줘야 한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laptops make it 요때 이 it을 우리는 고급지게 너 가짜지? 가목적어. 얘는 그대로 목적격 보호 그리고 뒤에 빠져있는 to부터 anywhere를 너가 사실 진짜인 거 우리 다 알고 있어. 진목적어 이렇게 부른다. 그래서 요런 게 바로 이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거고요. 참고로 2023년도 국가직에도 시험에 나왔습니다. 최근에도 시험에 나오고 있고요. 거의 2, 3년 주기에 한 번씩 계속 나와요. 전에 나왔다가 올해 또 나오기도 합니다. 그만큼 좀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다. 자 밑에 있는 예문도 가볼게요 여러분. 자 요 예문 보세요. I thought that she didn't go to the graduation. Weird. 자 앞에서부터 가볼게요. 나는 생각했슈. 뭐라고 생각했슈? 뭘 생각했는데? 그녀가 안 갔단 말이야.
어디에? 졸업식에. 즉 여기서부터 대절까지가 생각한 대상 목적어입니다. 목적어 자리에 명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단어가 여러 개고 동사 포함됐죠? 목적어 자리에 명사 절이 들어간 거죠. 나는 그녀가 졸업식에 안 간 것을 요 뒤에 요 weird라고 하는 단어를 모르셨다면 형광 펜 빨리 쳐주세요. 여러분 문법을 공부하기 위해서라도 어휘는 필요야. 왜? 얘가 형용사거든요. 뜻은 이상한이란 뜻이에요. 이게 형용사인 걸 모르면 얘가 목적격 보호라는 사실을 까먹죠. 목적격 보호예요. 목적격 보호. 그녀가 졸업식에 가지 않은 것을 이상하다라고 여겼다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 이렇게 쓰면 돼? 안 돼? 안 되죠? 네. 왜? 이렇게 우리 목적어 자리에 이렇게 긴 거 나오지 않기로 약속했는데 이렇게 또 약속을 혼자 깨면 어떡해. 그래서 이렇게 쓰면은 틀렸다 처리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럼 이걸 어떻게 바꿔야 된다고요? 그냥 어려운 거 없어. 그냥 위치만 바꾸면 돼요. 대절을 맨 뒤로 빼고 지목적으로 맨 뒤로 빼고 그냥 그 사이에 누구만 넣으면 돼요? 인만 넣으면 돼요. 그래서 요 이세다가 또 형광펜을 딱 쳐주시고 위에 봤던 예문에도 이세다가 형광펜을 쳐주세요. 누구를 잊지 말자. 우리가 26페이지 2번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바지 사장 2세 존재를 잊지 말아주세요. 아무리 그래도 사장은 사장입니다. 요거 잊지 마세요. 바지 사장 자리에는 누구만 들어간다고 여러분? it 절대 잊지 마셔야 돼. 자, 그래서 그거가 이제 26페이지의 메인 출제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밑에 3번에 2014년도 서울시 7급 기출문제가 적혀 있는데요. 자, 요거 1번 맞는지만 봐주세요. 지금 일단 먼저. 어때요? 1번. 나머지 선지는 안 보셔도 돼. 선생님 안 푸는 문제는 어떻게 해요? 안 푸셔도 돼. 자, 어때요 이거? 맞아요? The students found to concentrate difficult while construction was going on in the building next to lecture hall. 어때요? 맞을까? 일단 여러분 이게 맞는지 틀렸는지를 알려면 형식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주어 동사 목적어 보호 수식어 이런 거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거 어려우신 분들은 생기초 구문 독해 먼저 들으시거나 병행하셔야 돼. 자, 요거 여러분 주어가 the students죠. 학생들이요. 여겼어요. 뭐를요? 집중하는 것. 목적어 자리 투부정사 들어갈 수 있다. 그죠? 집중하는 것을 여겼어요. difficult 형용사죠. 목적격 보겠죠? 어렵다 라고 여겼어요. 뭐 하는 동안요? 공사가 진행 중인 동안요. 어디에서요? 빌딩에서요. 어디에 있는 빌딩이요? 강의실 옆에 있는 빌딩이요. 지금 여러분 while 뒷자리가 출제 포인트가 아니라 요 앞자리가 출제 포인트였습니다. 자,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왜? 우리 목적격 보호 자리 이렇게 투부정사 쓰기로 했다고 안 했다고? 안 했다고. 목적격 보호 있으면 안 하기로 했다고. 그럼 이거 여러분 오라요? 틀려요? 틀리죠. 그럼 어떻게 바꿀까나? 어떻게 바꾸시면 돼요? The students found it difficult to concentrate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죠? while부터는 새로운 절의 시작이기 때문에 뒤는 건드리지 않으면 됩니다. 틀린 경 이렇게 시험에 나온다. 그럼 여러분 3번은 어때요? 3번 한번 봐주세요. 3번 하지. Red they understood the advantages of the education program. 맞나요?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눈 크게 뜨셔야 돼요. 제가 이제 앞으로 이렇게 문제를 풀다가 이렇게 눈 모양을 적으면 어려운 거 아닌데 눈 크게 안 떠가지고 틀렸다 이런 뜻이에요. 유래를 얘기해 볼까요? 제가 어릴 때 제 어머니가 상당히 교육에 열을 올리셨어요. 어릴 땐 누구나 똑똑하잖아요. 어릴 땐 다 똑똑하잖아요. 어릴 땐 보통 다 똑똑하다는 소리 듣고 자라요. 근데 어릴 때 제가 공부를 곧잘 했어요. 왜냐면 언어를 되게 빨리 깨우쳐가지고 이제 우리 집 사람들은 내가 진짜 천재인 줄 안 거야. 난 진짜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사실상. 근데 이제 그래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저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높으셨어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때 저희 학교는 월말고사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월말고사를 매달 봐. 그리고는 복도에 성적을 잔이라도 초등학생인데 성적을 붙여요. 1등부터 꼴찌까지 전교생들의. 그리고 이제 그 시험지를 집에 들고 가가지고 그 시험지 밑에다가 부모님 사인과 한 줄 평을 적어오라고 담임쌤이 시켜요. 그래가지고 그 이제 매달 치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제가 초등학교 때 사실 고등학교 영어까지 끝낸 상태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내가 너무 잘난 사람이라고 부모님은 생각했겠지. 근데 이제 뭐 나도 실수로 틀릴 수 있잖아. 근데 제가 뭘 틀려면 뭐 국사 과목이었나 뭐 이런 거에서 뭘 틀렸어. 뭐 연도를 뭐 18년이나 뭐 19년을 적었나 뭐 이런 식으로 뭐가 틀렸어요. 그러니까 대수롭지 않은 걸 틀린 거예요. 그래서 모든 과목이 올백이 아니라 그 국사 그 연도 하나 잘못 먹은 것 때문에 전교 1등을 못한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시험지를 갖고 갔죠. 근데 우리 엄마가 이것만 그려서 보내준 거야. 이렇게만 그려서 보내줬다고. 그래서 선생님이 한참을 봤어. 어머니 사인이시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몰라요. 저희 어머니 이런 사인 아닌 것 같은데요. 근데 왜 눈을? 그래가지고 이제 다음번에 이제 학부형 이렇게 뭐 이렇게 선생님들이 학부모들 학교에 불러갖고 면담 같은 거 하잖아요. 근데 월말고사가 있으니까 맨날 시험이 끝나면은 부모님들을 불렀어 선생님들이. 그래서 엄마한테 물어봤나 봐요. 그래서 엄마가 아니, 눈을 안 뜨고 푼 것 같아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게 저희 그 약간 레전드 썰 같은 거예요. 저희 엄마 되게 빡센 분이셨어요. 막 중학교 때 막 내신 할 때요. 국사 있잖아요. 국사를 연도를 많이 틀렸어. 국사 짜증나네. 그 국사 연도가 너무 짜증나는 거야. 막 진짜 미치겠어. 막 그게 날짜랑 막 이런 것 때문에 내신 막 그런 거 물어보잖아요. 그 이제 막 내 친구 이제 열심히 같이 공부하던 친구가 제가 초중학교 때까지
열심히 했습니다. 그 친구가 이제 그 자기 엄마에 대한 이제 한탄을 하는 거예요. 야, 우리 엄마 얼마나 빡센지 아냐? 교과서를 다 복사를 맡겨가지고 화이트로 다 빈칸에 다 뚫었대. 그래가지고 그걸 다 채우라고 한대. 그래서 못 채우면 엄마가 잠을 안 재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막 진짜? 야, 엄마 진짜 빡세다 막 이랬겠지. 내가 거기서 뭐라 했잖아요. 좋은 줄 알아. 저희 어머니 어떻게 했냐? 조선시대. 그냥 이렇게 물어봐. 그래서 조선시대에 있었던 일을 말을 못하면 공부 안 했네 이렇게 하셨어요. 네, 그랬습니다. 네, 그 덕분에 뭐 머리를 많이 쓰고 살았죠. 조기교육의 폐, 저는 스스로 제 조기교육 폐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3살 때 영어를 배웠거든요. 너무 어릴 때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사춘기가 시기온 거야. 그래가지고 나중에 돼서 공부를 안 했어요. 그냥 엄마의 말에 모든 걸 다 반항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일탈행위를 해본 적은 없는데 그냥 공부 안 하려고 맨날 막 노래 듣고 막 집에 가서 TV 자고 TV 보고 막 영화 보고 막 이랬어요. 아무튼 갑자기 그런 저의 썰을 얘기한 이유는 눈 크게 뜨시고 푸시라는 거야. 지금 얘 주어죠? 얘 동사죠? 얘 목적어죠? 네. 목적어 자리 여러분 이렇게 OUS로 끝나면 뭐야 나 형용사야 라고 가르쳐주는 힌트거든. 목적어 자리 형용사 들어갈 수 있슈? 없슈. 그럼 여러분 이거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근데 아는 건데 틀리고 오면 열받는다고. 그래서 우리는 랜디는 이점을 이해했다 해야 되기 때문에 OUS를 빼고 advantage를 바꿔서 얘를 형용사가 아니라 명사의 형태로 바꿔줘야겠죠. 옳아요? 틀려요? 틀려요. 이런 기초적인 문제도 시험에 나온다. 어려운 것만 나오진 않는다고. 그것만 유념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우리는 오른쪽 페이지로 넘어가서 보어라고 하는 거 한번 볼게요, 여러분. 자, 여러분 보어가 무엇입니까? 보어란 보충해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격 보어라고 하면 주어를 보충해주는 말이고 목적격 보어다라고 하면 목적어를 보충해주는 말이죠. 근데 우리가 보어 자리에는요 명사 역할하는 여러분들이 외우신 5가지도 들어갈 수 있지만 형용사 역할하는 것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보어 자리에는 보충 설명을 하기 위한 자리이기 때문에 다양한 녀석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어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명사 역할하는 여러분들 5가지 누구였죠? 오늘 벌써 이제 3번째 물어봅니다. 명사, 대명사, 동명사, 투부정사, 명사절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선생님 여기 대명사가 없는데요. 대명사가 잘 안 들어가서 그런 거야. 문법적으로 들어갈 수는 있어. 안 적을 뿐이지. 그 다음에 여러분 플러스 그거의 끝이 아니라 우리는 형용사 역할하는 것도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형용사 역할하는 거 당연히 형용사 대장인데 당연히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분사라고 불리는 것도 당연히 형용사이기 때문에 보어 자리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구별을 해보면 우리가 현재 분사라는 것도 있고 과거 분사라는 것도 있어요. 네. 자, 분사가 뭔지 잠시 얘기해볼까? 그럼 분사가 뭘까? 생기초 단계에서도 다 배우는 거지만 다시 한번 개념을 점검을 해보면 분사라고 하는 것은 동사를 또 활용을 해요. 새로 만들기 귀찮아갖고 동사 기존의 것을 활용을 합니다. 근데 동사를 활용해서 얘는 뭐처럼 쓰려고 만든 거냐면 형용사처럼 쓰려고 만든 거예요. 네, 그러면 형용사는 문장 내에서 몇 가지 역할을 합니까? 2가지 역할을 하죠. 보어 자리에 들어가거나 명사를 수식하거나. 네, 딱 요 분사가 뭔지 잠시 얘기해볼까? 그럼 분사가 뭘까? 고사가 있으니까 맨날 시험이 끝나면은 뭐 부모님들을 불렀어 선생님들이. 그래서 엄마한테 나 땡고 안 했네 이렇게 하셨어요. 네, 그랬습니다. 네, 그 덕분에 뭐 머리를 많이 쓰고 살았죠. 조기교육의 폐, 저는 스스로 제 조기교육 폐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3살 때 영어를 배웠거든요. 너무 어릴 때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사춘기가 시기온 거야. 그래가지고 나중에 돼서 공부를 안 했어요. 그냥 엄마의 말에 모든 걸 다 반항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일탈행위를 해본 적은 없는데 그냥 공부 안 하려고 맨날 막 노래 듣고 막 집에 가서 TV 자고 TV 보고 막 영화 보고 막 이랬어요. 아무튼 갑자기 그런 저의 썰을 얘기한 이유는 눈 크게 뜨시고 푸시라는 거야. 지금 얘 주어죠? 얘 동사죠? 얘 목적어죠? 네. 목적어 자리 여러분 이렇게 OUS로 끝나면 뭐야 나 형용사야 라고 가르쳐주는 힌트거든. 목적어 자리 형용사 해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격 보어라고 하면 주어를 보충해주는 말이고 목적격 보어다라고 하면 목적어를 보충해주는 말이죠. 근데 우리가 보어 자리에는요 명사 역할하는 여러분들이 외우신 5가지도 들어갈 수 있지만 형용사 역할하는 것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보어 자리에는 보충 설명을 하기 위한 자리이기 때문에 다양한 녀석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어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명사 역할하는 여러분들 5가지 누구였죠? 오늘 벌써 이제 3번째 물어봅니다. 명사, 대명사, 동명사, 투부정사, 명사절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선생님 여기 대명사가 없는데요. 대명사가 잘 안 들어가서 그런 거야. 문법적으로 들어갈 수는 있어. 안 적을 뿐이지. 그 다음에 여러분 플러스 그거의 끝이 아니라 우리는 형용사 역할하는 것도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형용사 역할하는 거 당연히 형용사 대장인데 당연히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분사라고 불리는 것도 당연히 형용사이기 때문에 보어 자리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구별을 해보면 우리가 현재 분사라는 것도 있고 과거 분사라는 것도 있어요. 네. 자, 분사가 뭔지 잠시 얘기해볼까? 그럼 분사가 뭘까? 생기초 단계에서도 다 배우는 거지만 다시 한번 개념을 점검을 해보면 분사라고 하는 것은 동사를 또 활용을 해요. 새로 만들기 귀찮아갖고 동사 기존의 것을 활용을 합니다. 근데 동사를 활용해서 얘는 뭐처럼 쓰려고 만든 거냐면 형용사처럼 쓰려고 만든 거예요. 네, 그러면 형용사는 문장 내에서 몇 가지 역할을 합니까? 2가지 역할을 하죠. 보어 자리에 들어가거나 명사를 수식하거나. 네, 딱 요 역할을 하기 위해 동사를 활용한 걸 분사라고 합니다. 그러면 선생님 동사를 어떻게 활용했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2가지 형태로 활용을 한 거예요. 첫 번째는 동사 원형에다가 뒤에 ing를 붙인 형태. 두 번째는 동사에다가 뒤에 ed를 붙인 형태. 이렇게 위에 적혀있는 녀석을 우리는 현재 분사
분사라고 부르고요. 이렇게 ed 붙인 녀석을 과거 분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너무 지루하니까 선생님들이 이걸 줄여갖고 pp 이렇게 적기도 하죠. 귀찮아서. 근데 이제 우리가 3단 변화라는 표를 우리가 영어 처음 시작할 때 막 배우죠. 그 3단 변화 표,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먹다 3단 변화가 뭐예요? 먹다. eat, 또 eaten. ate, 또 eaten 이렇게 3단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이제 교재를 보면은 뭐 3단 변화 표를 보면 위에 보면 이게 뭐 현재 아니면 동사 아니면 원형 이런 식으로 적혀있고 이 과거 적혀있고 요 맨 마지막에 꼬랑지에 적혀있는 걸 위에 보면 과거 분사 이렇게 적혀있어요. 그러니까 3단 변화의 불규칙 변화는 ed로 끝나지 않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외우신 맨 마지막에 있는 녀석이 분사입니다. 그럼 여러분 다시 질문해볼까요? 자, 분사는 동사입니까? 분사는 동사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동사가 아니라고. 분사는 뭐라고 여러분? 형용사라고. 형용사. 그래서 어머 선생님 아까는 쌤이 동사 원형이 ing 붙인 동명사라며. 근데 왜 갑자기 현재 분사래? 둘이 생기면 꼬라지가 똑같아요.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뭐만 다르냐? 기능이 다른 거죠. 걔는 동명사는 뭐였어요? 명사 역할하는 거였죠. 그래서 해석을 명사처럼 해줬거든. 하는 것 하기. 근데 얘는 형용사 기능하기 때문에 주어 자리에 단독으로 들어가지 못해요. 목적어 자리에 못 들어가요. 명사 수식하거나 보호 자리에만 들어간다고요. 그때 해석을 명사처럼 하면 안 되죠. 형용사 기능 하려고 만들어놨는데. 그래서 얘는 해석을 하는 것 하기 이렇게가 아니라 뭐하는 중인 이런 식으로 니은으로 끝나는 해석이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동명사와 현재 분사는 기능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해석이 자연스럽게 다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알겠고 보호 자리가 시험에 나오면 선생님 뭐가 나올까요? 대체 하면 밑에 적혀있는 예문들도 다 좋지만 제일 중요한 건 요거기 때문에 빨간 색깔 볼펜을 들어보시고 27페이지 보호 자리 그 옆에다가 대문짝만하게 적어보도록 합시다. 그럼 보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총 8가지 이렇게 외워볼게요. 자, 뭐라고요? 명사, 대명사, 동명사, 투부정사, 명사절, 또 형용사, 현재분사, 과거분사 이렇게 우리가 외워요. 자, 8가지죠. 그럼 여러분 그거 말고 나머지 다 못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시험에 겁나 자주 나오는 게 뭐냐면 부사요. 부사는 보호 자리에 절대 들어갈 수가 없다. 이거 여러분 우리 3개년 안에 기출이 몇 번이나 됐는지 몰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부사가 뭔데? 왜 부사가 보호 자리에 못 들어가는 걸 시험에 낼까? 생각해봤을 때 부사와 형용사를 구별하는 것이 해석적으로 어려워서 그래요. 한국말과 여러분 영어는 자 여러분 이거는 제가 항상 영어 수업 시간에 되게 강조하는 건데 여러분 저 미친 거 아니야 싶더라도 우리 한번 복창을 할게요. 복창. 영어는 한글과 다르다. 여러분 해보세요. 군대라고 뭐라고 여러분? 영어는 한글과 다르다. 네, 자 이거 왜 얘기하냐면 저는 이제 언어를 한 사람으로서 얘기를 해보자면 이제 우리가 언어학을 공부할 때요 비슷한 언어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스페인어랑 영어랑 비슷하죠. 그래서 영어 하는 애들이 스페인어 굉장히 잘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렇게 뭔가 어순이나 어근이나 이런 들고 나온 같이 이 뿌리가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영어랑 한국어 있죠. 영어랑 한국어는 이 전 세계에 존재하는 언어들 중에 관계가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언어 2가지예요. 그게 다시 말하면 이 둘의 공통점이 뭐라고 기재가 되어 있냐면 영어와 한국어는 언어라는 것 말고는 공통점이 없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영어를 공부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어. 한국 사람들이 여러분 영어 되게 잘하는 편이거든요. 그래도 우리 되게 뛰어난 민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요. 근데 우리 한국인들이 아니 전혀 다른 영어를 이해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한국인들이 문법을 배울 때 습관이 뭐냐면 한글에 껴맞춰서 문법을 배우려는 습관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해석의 근간을 두고 문법을 파악하고 이런 습관들이 남아있거든요. 근데 사실상 여러분들이 국어 어법을 배우면 영어랑 되게 다른 점들도 되게 많아요. 영어에는 없는 개념이 국어에 있기도 하고 또 국어에는 없는데 영어에는 있기도 하고 같은 건데 이름이 다르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자, 그래서 내는 게 뭐냐면 부사와 형용사를요 한국말로 해석했을 때 구별이 잘 안 가요. 근데 우리 한국인들은 해석으로 문법을 파악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걸 출제자들이 기가 막히게 알고 품사가 시험에 나오면 요 2가지를 구별하는 것이 우리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넘버 1입니다. 그래서 이 부사와 형용사라고 밑에다가 필기를 하시면서 부사인지 형용사인지 이 구별을 하는 것은 해석으로 구별을 하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다. 그래서 뭘로 구별을 해줘야 되냐? 바로 기능으로 구별을 해줘야 한다. 자, 딱 대조적으로 공부를 하면 된다. 자, 형용사는 여러분 보호 자리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얘는 보호 자리에 들어갈 수 있어요. 자, 부사는 보호 자리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얘는 수식어. 좀 세게 얘기할게요. 쓰레기입니다. 있으나 마나한 녀석이에요. 2번째, 우리 형용사라고 하는 것은요 명사를 수식하기 위한 능력을 타고난 녀석이에요. 명사를 수식할 수 있습니다. 뭐 쉬운 예를 얘기하면 nice car 이런 거. car이라는 차를 앞에 있는 nice가 꾸며주죠. 그런데 부사는요 형용사보다는 동생이어갖고 얘가 이미 들고 간 역할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부사는 수식을 해주긴 할 건데 명사를 제외하고 수식을 다 해줘요. 그래서 이걸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부사는 부사가 부사도 꾸며줄 수 있고요. 동사도 꾸며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문장 전체도 꾸며줄 수 있고요. 이렇게 명사 빼고 나머지 것들 형용사도 꾸며줄 수 있고요. 명사 빼고 나머지 것들을 다 꾸며줘요. 그래서 이 기능을 반드시 구별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착안하여 출제 포인트로 이렇게 내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헷갈리는 녀석이 있어서 더더욱이 시험에 냅니다.
우리가 영어를 공부할 때 외워야 할 것들이 참 많으니까 뭐 암기의 영역들이 있으면은 대충대충 빨리빨리 외우는 거에 포커스를 두다 보니 불상사가 생기는 게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ly로 끝나면 이거는 부사다. 이렇게 빨리 외우려고 하다가 낚이는 거예요. ly로 끝났을 때 부사가 되는 것이 있고 ly로 끝났는데 부사가 아니라 형용사가 되는 녀석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가장 헷갈리고 시험이 아주 조금 어렵게 나오면 요거까지 결합하여 보어 자리에 부사는 못 들어간다를 출제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면 그래요? 라고 얘기하면 형용사에다가 ly를 붙이면 부사예요. 그런데 명사에다가 ly를 붙이면 그건 형용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얘가 예외거든요. 요거에 대한 예시들을 한번 우리가 얘기해보면 제일 쉬운 거 얘기해볼까? love, 사랑이라는 추상명사의 ly, lovely. 여러분 이거 뭐예요? 사랑스러운 형용사예요. friend, 친구에다가 ly, friendly 형용사죠. 친근한. 그죠? 네. 자, cost, 가격, 비용 ly 붙입니다. costly, 비싼. expensive, expensive, 비싼. 자, dead 형용사의 뜻도 있지만 시체란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deadly 하면은 형용사예요. 치명적인. 이런 거 가장 시험에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오는 ly로 끝나는데 부사가 아니라 형용사인 예외인 녀석들입니다.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오늘 유념하시면 되는 것은 보어 자리에 부사는 절대 못 들어간다. 단 ly로 끝났는데 명사 플러스 ly라면 그거는 틀렸다 맞다? 맞다 이렇게 가져올 수 있어야 됩니다. 이해하셨죠? 네, 그것이 우리가 4페이지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주셔야 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그 정도만 보시면 되고요. 우리는 2번으로 내려오시면 여러분 적혀있죠. 다시 한번 형광펜 칠게요. 보어 자리에 동사, 부사 나올 수 없다. 당연한 거 아니야? 형광펜 딱 치세요. 근데 그 당연한 게 시험에 나오기도 한다고. 자, 여러분 무슨 말인지 볼게요. 여러분 칠판 한번 볼게요. Ted made his teacher angry 또는 angrily. 자, 가봅시다. 테드가 만들었야. 뭐를? 자신의 선생님을 어떻게 만들었냐? 화나게 만들었대. 어머 선생님, 해석을 해보니까요. 화나게 이렇게 해석이 되네요. 아, 제가 오늘 이제 사전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angry 찾았어요. 그랬더니 이거 사전에 뭐라고 나오면 화난 이렇게 나와요. 자, 그다음에 angrily 사전에 찾았어요. 그러니까 화나서 화나게 이렇게 해석이 돼요. 아, 그럼 화나게라고 해석했으니까 정답은 angrily다. 조진 거야. 이게 안 된다고요. 해석에 의거해서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인 목적어를 보충 설명하는 자리면 당연히 목적격 보어죠. 목적격 보어 자리에는 여러분 보어이기 때문에 부사가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 마이 갓. 그래서 우리는 angry를 골라야 한다고요. 그래서 이거 나오면 틀렸다 해줄 수 있어야 된다. 이건 너무 쉽잖아. is가 동사인데 여러분 뒤에 stay 나오면 어떡해. 우리는 ing 들어가도 되고 투부정사 들어가도 되죠. 둘 중에 아무거나 써지면 이건 안 되는 거지. 동사 원형은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정도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3번으로 내려올 건데 3번은 표가 있죠. 그 표에는 박스떼기를 좀 쳐주시겠어요? 박스떼기 형광펜을 좀 이렇게 딱 쳐주세요. 불러주세요. 네, 자 이제 제가 박스떼기가 나온다 그러면 이거 암기하는 소리구나. 암기할 표들이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이거는 박스떼기를 딱 불러주시고 여기서 쉬었다가 그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이야기를 진도를 나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우선 화장실 갔다 오시죠.